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4분기에 40만 5천여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43만 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인데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작년 전기차 인도 실적에 지난해 65% 폭락했던 테슬라는 새해에도 매도 조문이 이어지면서 12%가 넘는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테슬라발 악재,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4분기 인도 실적을 발표한 이해 월가에서도 주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졌고요. 지금 이 수요의 부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네, 그렇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12% 급락을 했죠. 일단 올해 작년 이제 고점 대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75%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테슬라의 이제 주가 하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2차 전지 업체의 주가에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달 이제가 지나면서 이제 분기 이제 인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 인도량이 이제 40만 5천 대. 일단 분기 실적으로 보면 최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계속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도 한 42만 7천 대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에 못 미치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세가 과연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 10월 달 중국에서의 전기차를 5%에서 이제 9% 정도 가격을 모델별로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를 강하게 한 이벤트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도 12월 달에 7,500달러의 할인 행사를 할 만큼 판매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월가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의 부진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제 부진으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의 판매량의 글로벌 1위 회사인 건 분명히 맞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었던 그러니까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100년 가까이 만들었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제품 경쟁력에 비해 제품 경쟁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급 차다라고 하게 되면 벤츠나 그다음에 포르쉐 같은 이렇게 고급 프리미엄 제품군 회사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브랜드에 대한 파워를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급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아니면 폭스바겐, 그다음에 볼보와 같은 이렇게 기존에 많이 판매했던 회사들의 전기차의 진입이 속속 이루어질수록 아마 테슬라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3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나온 모델입니다. 그 이후에 부분 모델 체인지는 있지만 기존의 모델이 한 7, 8년이 유지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이런 식상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 이상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 시장을 봐야 되지 전기차 산업 전체적으로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데 테슬라가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증시는 전기차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의 주가 너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약세되는 가장 이유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긍정적인 전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글로벌 이제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신차 수요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이 계속 지금 에너지난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내연 기관 대비 전기차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운행 비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전기차를 굳이 사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 대해 부진 우려감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향후에 부진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뭐 그렇게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이제 대세 흐름은 전기차로 바뀌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전기차의 모델을 확대하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보다 이제 이런 유럽이나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지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업체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만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볼보가 GM에 납품하는 게 테슬라에 납품하는 양보다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다 보면 테슬라의 부진이 전기차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이 좀 더 증가하고 관련된 매출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유럽 에너지난 때문에 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대세 흐름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나 부품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시장 환경 때문에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낙폭이 커지는 그런 시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실 그런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올해 뭐 소재 관련된 사업 분야, 그다음에 장비 업체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응급재를 만들고 있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비 업체로는 PNT, 뭐 하나기술, 유일에너텍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시장이 축소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